반복적인 노출인데 이때 조금 오해하시는 게 예전에도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7번 읽으면 무조건 다 기억한대. 아니거든요. 반복 훈련을 할 때는 메타 인지 과정이 필요해요. 이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냐? 제가 오늘 그 꿀팁을 드릴 텐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원장님, 제가 오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 두뇌 발달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성적만 올리면 되지 꼭 아이의 두뇌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발달시켜야죠 피디님. 성적만 올리면 된다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두뇌 발달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오늘 정말 잘 오셨네요. 여기 앉으시면 제가 오늘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막 성적이 막 안 나온다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아이가 똑똑한데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실제로 똑똑한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는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기억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공부를 안 하거나 해도 효율이 없는 경우는 성적까지는 연관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똑똑한 거랑 공부를 잘하는 거는 살짝의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이제 아이의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뇌 발달의 분야가 많잖아요.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요? 공부를 잘하는 뇌는 바로 이 전두엽이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두뇌가 발달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기억력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기억력을 잘 훈련시켜서 두뇌가 발달하는 경우는 아이들이 오랫동안 이 정보, 지식들을 두뇌에 갖고 있어요. 당연히 성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왜 공부에 있어서 기억력이 중요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한다. 혹은 오늘 공부한 것만 오늘 기억하고 끝난다. 그러면 시험을 당연히 못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볼 때까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이 장기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두뇌 발달을 할 때 어떤 걸 키워야 될까요? 당연히 장기 기억력을 키우는 게 좋겠죠. 장기 기억력을 키우려면 두뇌의 프로세스를 먼저 아셔야 돼요. 어떠한 글을 읽거나 외부에 환경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인지를 하면서 단기 기억, 요즘에는 작업 기억이라고도 해요. 이 작업 기억으로 인해서 순간 20초에서 30초 동안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겠죠. 장기 기억으로 안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남으려면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호화 과정을 거칠 때 바로 인출을 해야 돼요. 내가 지식을 쌓았어. 책을 바로 덮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2시간, 3시간도 괜찮고 자기 전도 괜찮고 이 시간 안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인출 과정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했을 때 우리 두뇌는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두뇌로 바뀌어요. 반복적인 노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반복적인 노출인데 이때 조금 오해하시는 게 예전에도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7번 읽으면 무조건 다 기억한대. 아니거든요. 우리 두뇌는 단순 반복하면은 기억을 못한다라고 인지과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단순 반복하지 않는 건 어떤 방법이냐? 글을 읽고 내 논리대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이거는 단순 반복이 아니라 내 글로 정리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두뇌가 한 번 더 내 언어로 재해석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두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많은 양을 잘 기억을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오늘 그 꿀팁을 드릴 텐데 아이들이 단어함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도, 나무, 껌, 귤, 과자, 책상 이런 것들이 30개, 100개씩 있어. 이런 단어들이. 이거를 시간 안에 외워봐라 하면은 앞에 몇 개 외우다가 못 외우거든요. 왜냐면 단어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두뇌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암기라는 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꿀팁은 뭐냐? 범주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100개의 단어 안에 채소류 제목을 달아주겠죠. 그러면 이 채소류 중에 오이, 가지, 콩나물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놔. 자, 두 번째, 과일류, 귤, 사과, 배, 오렌지, 바나나 이렇게 해놔. 그랬을 때 나중에 하나하나씩 말을 해봐라. 채소류가 뭐였었지? 과일류가 뭐였었지? 했을 때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생각을 막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가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건 저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암기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게 꿀팁이에요.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억력을 많이 높였다 치면은 이제 공부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요?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훈련을 해서 공부를 잘하게끔 접목시키는 방법은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교과서 많이 배우잖아요. 이 교과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교과서는 누가 쓴 글이라고 그랬죠? 바로 교과서의 저자가 쓴 글이겠죠. 아이들이 교과서를 그냥 달달달 암기만 했을 때는 내가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뇌가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인지과학에서 내가 쓴 논리대로 글을 읽었을 때는 자동 저장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를 내 방식대로, 내 논리대로 요약 정리를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또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반복 훈련을 할 때는 메타인지 과정이 필요해요. 자, 메타인지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이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냐? 첫 번째는 내가 요약 정리한 노트를 덮고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 좀 그렇다 하면은 한번 써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내가 말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쓰는데 막힌다거나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반복을 계속 한다 했을 때는 이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적용시키는 거는 요약 정리하고 그다음 메타인지 과정을 반드시 해라. 이 부분을 꿀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두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게 안정이에요. 아이들이 불안한 심리 상태, 내가 공부를 못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가졌을 때는 이미 부정적이기 때문에 두뇌도 복잡하고 이미 나는 공부를 못할 거야. 나는 진짜 이게 너무너무 하기 싫어. 이랬을 때는 공부를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가정에서도 또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안정감을 취해주는 게 두뇌 발달에 가장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성취감을 맛보는 게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두뇌 발달에도 좋지만 내가 한번 성취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감 있게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취를 맛보는 거, 성공을 해보는 것, 이것도 두뇌 발달에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의 뇌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크게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나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저는 뇌 발달이 안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자꾸자꾸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이거는 왜 안 돼 있어? 라고 지적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했을 때 아이들은 모든 것이 짜증나고 싫고 하기 때문에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뇌 발달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동기부여를 주는 이런 언어, 이런 행동을 부모님이 해줬을 때 아이들은 뇌가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발달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정말 미디어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 진짜 몇 시간씩 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고. 저는 미디어를 조금 멀리하라. 실제로 부모님들이 집에 와서는 뭐 휴대폰을 사용을 안 하게 한다거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휴대폰을 안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이 미디어는 정말 빠르게 막 영상 지나가고 생각을 안 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너무 즐겁기 때문에 공부는 지루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게 미디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이 습관이 들이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가정 환경에서 집에서 고쳐주셔야 돼요. 규칙을 만들어서 미디어를 많이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매사에 뭘 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이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진짜 많이 말하는 게 우리 부모님은 그거 안 들어줄 거예요. 이게 가장 많아요. 그러면서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매사에 의욕이 없다라는 거는 자신이 무슨 의견을 말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건 아니야. 부모님이 한 말이 맞아. 이렇게 미는 경우가 아이들이 매사에 의욕이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사에 의욕이 없는 아이라면 내 아이가 그렇다면 아이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먼저 충분히 들어보고 난 뒤에 우선은 조금 저는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말을 한 거를.
대신에 먼저 들어봐주고 받아주고 부모님이 해나가야 될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치?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엄마가 말하는 게 혹은 아빠가 말하는 게 이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아이의 의견을 받아주면서 하면 아이들이 의욕이 없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싫어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막 명령 줘. 이런 거 아니면 사실은 착하거든요,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볼까 했는데, 엄마가 말했는데 재밌네?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의욕이 없는 친구들은 잘 조금 들어주세요, 의견.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아이의 뇌 발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노력하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가 뇌가 발달을 하면 뭐 사고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하겠죠. 그런데 이 뇌가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에만 너무 직결시키거나 뇌가 발달하는 그 방법만 사용을 계속 시킨다거나 이거는 저는 조금 멀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뇌가 발달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정서가 조금 안정이 되어야 되고 부모님들과 뭐 유착관계, 애착관계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공부할 때 장기 기억으로 좀 넘어가고 싶다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이 방법을 조금씩 훈련을 차근차근 해주시면 뇌가 밸런스 있게 발달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유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두뇌 발달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고 계실 텐데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에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고 또 저희 블로그에도 뇌 발달에 대해서 조금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도 참고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